집에 이것 많으면 늙음이 빨리 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화장품도 비싼 걸 쓰는데, 왜 노화가 이렇게 빨리 올까?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가 매일 8시간 이상 머무르는 공간, 집이라는 환경이 우리의 노화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 말이에요. 마치 온실 속 식물의 성장이 환경에 달려있듯이 우리의 건강과 젊음도 주변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안에 노화 촉진제들을 잔뜩 쌓아두고 살고 있어요. 마치 독을 조금씩 마시며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은 이런 숨겨진 노화의 주범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여러분의 집을 진짜 젊음의 안식처로 만드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더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거든요. 첫째, 여러분의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선반 위, 테이블 위, 서랍 속, 구석구석에 물건들이 빼곡히 들어찬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아, 이건 나중에 쓸 수도 있어서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서 비싸게 산 거라서 하는 이유로 계속 쌓아두고 있는 물건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물건들이 많을수록 우리 집은 점점 먼지 공장이 되어갑니다. 먼지는 단순히 더러워 보이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먼지 입자들이 우리의 호흡기로 들어가면서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우리 몸의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거죠. 더 심각한 건 곰팡이예요.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는 곳은 공기 순환이 잘 안 되고 습기가 차기 쉬워서 곰팡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돼요. 곰팡이가 내뿜는 포자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호흡기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서 면역 체계에 부담을 주고 결국 우리를 더 빨리 늙게 만드는 거죠. 마치 우리 몸이 24시간 내내 작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우리 몸의 에너지는 회복과 재생보다는 방어에 집중되고 자연스럽게 노화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둘째, 부엌과 욕실을 살펴보면 오래된 플라스틱 용품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산 밀폐용기, 색이 바래고 긁힌 자국이 있는 도시락통, 표면이 거칠거칠해진 물병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 쓸만하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 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플라스틱이 오래되면서 화학 구조가 불안정해지고 BPA나 프탈레이트 같은 환경 호르몬들이 서서히 방출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물질들이 우리 음식이나 물에 스며들어서 몸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시켜요. 특히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균형이 깨지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전반적인 노화가 가속화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에 정교한 시계에 모래알을 뿌린 것처럼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가 눈에 즉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조용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셋째, 거실과 침실의 카펫과 커튼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언제 마지막으로 청소하셨나요? 아니, 언제 마지막으로 교체하셨나요? 카펫과 커튼은 정말 미생물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습도가 높은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진드기, 세균, 곰팡이들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거든요. 진드기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열심히 활동해요. 우리가 떨어뜨린 각질과 머리카락을 먹으면서 번식하고 그들의 배설물과 사체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우리 호흡기로 들어와요. 이것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지속적인 염증을 유발하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계속 자극하는 거죠. 면역 체계가 이런 외부 침입자들과 싸우느라 바쁘면 정작 중요한 일인 세포 재생이나 손상, 복구에는 에너지를 쓸 여유가 없어져요. 결과적으로 피부는 거칠어지고 잔주름이 생기고 전체적인 생기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더욱이 수면의 질도 떨어져요. 코가 막히거나 기침이 나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없게 되고 수면 부족은 또 다른 노화의 원인이 되거든요. 넷째, 화장대나 약상자를 열어보세요. 몇 년 전에 산 화장품, 반쯤 남은 선크림,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나요? 아깝잖아. 조금 남았는데 버릴 순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멈추세요.
화장품과 약품들이 오래되면서 산화되고 변질되는 과정은 정말 무서워요. 특히 오일이 포함된 화장품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과산화물을 생성하는데 이것이 피부에 닿으면 오히려 노화를 촉진시켜요. 마치 우리 얼굴에 녹을 발라주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방부제나 보존제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떨어지고 대신 해로운 부산물들이 생성될 수 있어요. 약품의 경우는 더 심각해요. 효과가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변질된 성분이 우리 몸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화장품을 사기엔 돈이 아까워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변질된 화장품을 사용해서 피부가 망가지면 그것을 되돌리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더 클 수도 있어요. 다섯째, 우리 집 곳곳에 있는 전자제품들을 세어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옛날 휴대폰, 고장난 전자시계, 쓰지 않는 충전기들, 오래된 컴퓨터나 프린터. 이런 것들이 언젠가 쓸 수도 있어서 하고 구석에 쌓여 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전자제품들은 꺼져 있어도 미세한 전자파를 계속 방출해요. 특히 침실에 이런 기기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의 수면 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전자파는 우리 몸의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하고 이는 수면 패턴을 교란시켜요. 좋은 수면은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세포가 재생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이 과정이 방해받으면 당연히 노화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오래된 전자제품들은 발열도 문제예요. 미세하게라도 열을 내뿜으면서 실내 온도를 올리고 이는 우리 몸이 체온 조절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비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버리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먼저 각 공간별로 한 구역씩 정리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가? 언제 마지막으로 사용했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나?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해 보면서 물건들을 분류하는 거죠. 물건을 줄이면 청소도 훨씬 쉬워져요. 표면이 깔끔하면 먼지도 쉽게 제거할 수 있고 공기 순환도 좋아져서 곰팡이나 세균이 서식할 환경이 줄어들어요. 플라스틱 용품들은 과감하게 유리나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교체해 보세요. 처음에는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에 훨씬 유익하고 결국 노화 방지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카펫은 가능하면 제거하고 꼭 필요하다면 자주 전문 청소를 받거나 교체하세요. 커튼도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너무 두꺼운 것보다는 자주 빨 수 있는 가벼운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화장품과 약품은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된 것들은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새로 살 때는 작은 용량으로 구입해서 신선할 때 다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에요. 전자제품들은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적절히 처분하세요. 특히 침실에는 꼭 필요한 기기들만 두고 가능하면 잠자기 전에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렇게 집을 정리하고 나면 정말 신기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공기가 더 맑아진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개운하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을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도 가벼워져요.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에서 느끼는 평온함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이것만으로도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기억하세요. 젊음은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숨쉬고 잠자고 생활하는 공간 자체가 우리의 건강과 젊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하나씩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을 늙게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젊고 건강하게 지켜주는 안식처가 되도록 말이에요.